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2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억을 가축 창출하신 대표님이 있다고 해서 모셔보았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강의 경력도 엄청 많으시고 일반 물건부터 특수 물건까지 전부 다 섭렵하신 그런 대표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모셔보았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경매를 한 지는 한 3, 4년 정도 되고요. 일반 물건부터 시작해서 특수 물건까지, 그리고 일반 물건이나 특수 물건을 잘 해결을 해서 이제 상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고 있고, 또 교육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혹시 2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억으로 이미 엑시트하신 물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남기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초청을 드렸는데요. 그 물건 혹시 어떤 물건인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잔금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계약금 받고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분당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은 거고요. 네. 그 상가를 이제 낙찰 받아서 사업을 씌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재건축 한다고 해가지고 시행사가 들어와서 희한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알박기 아닌 알박기가 돼버려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니 좀 높은 가격으로 네, 매매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건을 낙찰 받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위치가 정말 좋아 보여요. 음. 근데 이 물건 혹시 처음에 어떻게 입찰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물건이 지금 여러 개가 있던데 어떻게 이제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건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도 분당 서현역 앞에 있는 상가예요. 서현역은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내측에 있는 상가였어요. 그래서 좀 이제 창측에 있는 것보다는 내측에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나왔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창측이나 내측이나 크게 매출을 내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측에 있는 상가가 좀 더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개의 물건 나온 것 중에서 좀 저렴한 물건을 좀 잡아가지고 입찰을 한 거고, 아, 그래서 낙찰을 또 잘 받아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낙찰 받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또 그 나머지 잔여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서 입찰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걸 폐차를 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해당하는 물건을 하나 소유를 하게 됐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개 물건이 나왔는데 이미 다른 물건은 낙찰 받아 있는 상태였었고 그 잔여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하나는 폐차를 하시고 하나는 낙찰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아까 이 물건 목통상가여도 괜찮은데 탈출 방향을 이미 계획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사업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계획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맞아요. 제가 여기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물건이 나온 거고. 그래서 내측 상가여도 창측이 아닌 내측이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싶어가지고 낙찰을 받게 된 거고요. 엑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 상가를 낙찰 받아가지고 이 상가에 대해서 엑시트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사실 하진 않았어요. 이런 물건들을 계속 하나, 두 개, 세 개씩 계속 주워와서 캐시플로우, 다시 말하면 흐름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엑시트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사업을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엑시트 하는 것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물건만 낙찰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엑시트 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물건은 사실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해서 낙찰을 받았던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위치가 좋다고 이미 선구안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낙찰로 조금 특별한 사항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낙찰 받아서 보통 낙찰 받게 되면 권리를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잔금 치면서 소유권 유지하는 권리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점유를 갖고 오기 위해서 명도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1억 7천 정도에 받았는데 여기에 뭐 대출 나오는 것은 당시 어렵진 않았어요. 네.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단독적인 재산권 행사가 돼버리면 80% 내지 90%까지 대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있어서도 큰 어떤 권리사항에 있어서 잘못된 건 없어서 그때 당시 한 80% 나왔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1억 한 2, 3천인가 3, 4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 치면 되니까 대출하고 잔금하고 더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죠.
근데 명도라고 하는 거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거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 호실 임차 인물이 두 분, 세 분 정도 구획을 나누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임차를 하고 있었던 임대인이 그 옆에 호실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그렇군요. 옆에 이 호실에 있는 분이 제가 명도를 하러 갔을 때에 각각의 임차인분들하고 소통을 해 나가가지고 명도가 거의 마무리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유치권 있으니까 돈 내놓지 않으면 점유 못 해주겠다. 임차인도 그 옆에 있는 임대인이지만 또 맞대요.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인이 저하고 상대하게 되다 보니까 네. 도대체 무슨 권리냐, 무슨 권리로 이렇게 이사비 형식으로 달라고 하는데 유치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네. 자기 물건에 대해서 들어갔던 비용을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지 안 되죠. 타인의 물건이라고 정확하게 첫 단어부터 32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나는 끝까지 뭐 괴롭힐 거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시간 오래 질질 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낙찰을 받아서 빨리 수익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걸로 합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합의를 하고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낙찰 받고 명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3,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3, 4개월이요? 그러면은 거의 이사비 조금 더 보태주고 명도를 조금 더 빨리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혹시 유치권 다 해결하시고 명도도 다 해결하신 후에 수익화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잔금 쳤죠. 그리고 명도 끝났죠. 그다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물건에 대한 가치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주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인테리어를 좀 해가지고 시장에 내놔서 매도를 하든 전세 월세를 놓든 상가 같은 경우에서는 임차를 놓든 아니면 제가 사용하든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통 낙찰받는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사용하려고 낙찰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물건은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명도 끝나자마자 바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바꾸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 한 5천만 원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5천만 원 취득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 하나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이 물건에 한 1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1억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10억의 가치 창출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혹시 10억에 매도를 하시고 지금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순월세 수익을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이 되겠죠. 현금 흐름이니까.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자체가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시트 부동산에 대한 매매 차익은 그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미 생각보다 많지 않은 5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투자 금액으로 거의 10억 가깝게 차익을 남기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경매로 조금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사업화까지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물건을 조금 더 가치 창출을 일으켜서 이제 진행을 하신 물건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다른 사업도 준비 중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 규모 면에서 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건은 계속 보고 있고요. 또 낙찰을 받게 되면 또 이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딱 특정했던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물건 나오는 거를 계속 보고는 있고 물건 나오면 계속 그때마다 입찰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이제 작년 뭐 이럴 때 23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 많이 입찰이 있고 경쟁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지금 물건도 많아지고 네. 금리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모수는 더 많아졌는데 입찰하는 사람들의 경쟁률은 오히려 희한하게 또 좀 내려가는 형태여가지고 네. 좋은 기회를 아마 또 조만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더 키워나갈 생각인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견고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어떤 모델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교육 사업도 같이 부동산 경매 관련해가지고 일반 물건뿐만 아니라 특수 물건까지 다양하게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기초 이론과 실전. 일반 아파트, 빌라, 뭐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보고 돌아온 다음에 발표하게 되면 피드백해주는 형식.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히 쌓이게 되면 심화 실전으로 넘어와서 그냥 제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특수물건 뭐 지분이면 지분은 얼마큼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내고, 법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건물은 희한하게 건물 낙찰은 거의 없잖아요. 건물 네네.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시간 좀 확보가 되니까 이때는 매출 얼마큼 낼 수 있으니 들어가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심화 실전만 해가지고 경매라는 그 루트 안에서 기초와 실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강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상가나 토지, NPL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에 대한 체계 시스템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들으신 수강생분들한테도 대표님 같이 이제 경매와 사업의 그런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 주시나요? 그럼요. 교육을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도 느끼는 바도 다를 거고, 제가 공유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작가님도 알다시피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 그렇죠. 단어가 내 거가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좋은 걸 공유해도 직접 하지 않으면 공유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잘 숙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또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게끔 그러한 루트와 체계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무리 배워도 안 된다. 일단은 실천을 해봐야지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시면은 안전하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교육 신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교육 말고도 경매대회라고 조금 빡세게 집중해서 진행하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 학원에서 정규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벤트성 강의도 우리가 좀 마련했습니다.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마련했는데, 2월 17일 날 경매 데이라고 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명의 강사분께서 기초반, 그러니까 특수물건, 기초반도 그렇고 특수물건도 그렇고 아주 실력자분이 오셔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금융투자에 계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재테크라는 관점, 거시적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관심 있다 하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지 이렇게 좀 다각도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견문도 넓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 준비해 놨으니까 경매 데이만이라도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얻어 가지고 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학원은 정호 경매 학원이고, 네. 그리고 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습니다. 뭐 상세한 그 주소는 여기 위에 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의하실 분 있으시거나 하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란에도 링크를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 수업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원데이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2억도 안 되는 상가를 낙찰 받으셔가지고 실대 투자금 한 1억 내외로 10억에 매도하셔서 거의 9억 가까이 차익을 남기신 김유한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